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최근 리플 움직임을 보시면 이 IPO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려 줬었지만 지금 이 IPO 발표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실망 매물들로 인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880원 라인 단가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PO 발표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선결 과제인 SEC와의 합의가 먼저 마무리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스웰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되긴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이 합의만 된다라고 하면 IPO 관련 준비는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는 합의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바로 나와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4년 주기로 봤을 때 2년 동안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2년 동안은 상승 흐름을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느 구간이냐면 지금 하락 흐름에서 이제 막 상승으로 가는 그 초입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대규모 강세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도 앞두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까지 임박한 가운데 XRP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줄 건지 그리고 리플의 전망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가 내놓은 XRP 분석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라인을 돌파시켜 주게 된다라고 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먼저 리플 자료와 매매 대응 자료,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자료까지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먼저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우선 우리 리플의 가격이 억압받았던 이유는 뭐였죠?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소송 리스크와 두 번째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영상 뒷부분에 설명드릴 거고 이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알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잘 파악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코인 시장에는 개인도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금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를 만들어 가야 줄 수 있지만 시총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아무리 많은 자금을 태운다라고 하더라도 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금리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여 줄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제 올해 금리 결정은 단 한 차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2월 금리 결정도 동결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85.9%가 금리 동결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설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내년 추가 금리 인상 한 차례 더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방향성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가 지표를 보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하면 연준은 이 금리 올리는 부분을 조금 더 늦추게 되겠죠. 최근 기사를 보시면 미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왜 계속되나 했더니 바로 높은 근원 소비자 물가 탓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날짜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저녁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고요. 근원 CPI 지표가 낮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반등하게 될 거고 CPI 지표가 높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방 압력 크게 받아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날짜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움직임에 맞춰서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리플 매매 대응 자료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텐데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경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우리 리플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시드 확보를 위한 단기 수익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소송 원문을 통해서 11월 9일까지 SEC와 리플은 XRP의 기간 판매에 관련하여 어떤 구제책이 적절한지 회의를 통해서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난 11월 10일 SEC와 리플은 소송 브리핑 일정을 제출한 상황인데요. 아직 리플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두 가지 소송이었습니다.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진들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온 뒤에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올해죠. 7월 13일 날짜로 약식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와줬었는데요. 결과는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이라고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문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 세 번째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지금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입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SEC는 중간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을 당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SEC가 리플에 대한 임원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했던 건 바로 이 리플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의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XRP를 판매하고 방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소가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승소가 어려워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1월 9일 날짜 지금 브리핑 일정까지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 약식 판결에서는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리플의 잘못으로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바로 벌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최근 리플에게 벌금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한 상황이고 리플 입장에서는 2억 5천 달러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SEC와 리플은 벌금 관련해서는 어느 선이 적절한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와줬던 기사를 보시면 친리플 변호사죠. 제레미 호건과 존 디튼 변호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똑같이 7억 7천만 달러는 지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7억 7천만 달러에는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의 규모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용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존 디튼 역시 SEC의 관할 건은 미국 내로 한정되어 있고 XRP의 대다수 판매가 미국 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훨씬 더 밑에서 합의를 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11월 9일 날짜 속보인데요. 리 하원 의원이 SEC의 암호화폐 제재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SEC가 규제를 너무 남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사실상 예산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 SEC의 위원장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해왔지만 정작 FTX 사태의 폰지 사기는 막지 못했다라고 하죠. 규제는 했지만 정작 사건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액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EC 위원장에 대한 무능함이 입증이 된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도 SEC는 계속해서 다른 거래소와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소송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소송은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이죠. 예산까지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내려면 현재 리플은 합의로 마무리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삭감된 예상에서 이 리플 소송은 더더욱 할 수가 없겠죠. 이제 SEC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결국 리플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리플이 지금 소송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 CEO는 SEC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에 대한 예산안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3심까지 이어가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결국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리플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합의금을 더 낮추기 위한 액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 CEO는 이 합의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 IPO 진행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리플과 SEC는 지금 합의금에 대한 금액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합의 관련 소식 관련해서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리플의 매집을 위한 시드 확보해 나가실 수 있는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XRP는 여전히 0.67달러 이 부분을 지금 횡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몇 시간 안에 이 0.67달러를 돌파해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여기 0.73달러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0.87달러 그 이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입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똑같은 패턴을 형성하면서 지금 똑같이 이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강세장을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XRP 물량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나와준 리플 호재 기사를 보시면요. 리플 주주 협력사 SBI 홀딩스와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 UAE의 크립토 VC를 설립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SBI 홀딩스와 스탠다드 차타드의 투자 전문 자회사 스탠다드 벤처스가 설립한 VC는 이 디파이 자산 토큰화, 메타버스 등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한편 해당 VC 출범 주체와 장소, 시장 안팎에 이목을 쏠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리플과의 관계성 때문이다라고 하죠. 이 SBI 홀딩스는 리플사의 최대 주주이면서 스탠다드 차타드는 최근 진행 중인 홍콩 CBDC 실험에서의 리플과 협력사로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VC는 이 UAE, 이 두바이에서 설립을 했는데요. 이 리플 또한 이 UAE, 이 두바이에서 주요 사업 전개처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두바이 공인 암호화폐로서의 지위도 가져가면서 두바이에서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산 토큰화. 리플 기술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XRP 레저 기반의 RWA 프로토콜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 RWA 프로토콜이 이 자산 토큰화를 말하는 건데요. 이 RWA란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물 자산의 금가, 부동산, 예술품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여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위험성 있는 투자라고 여겨졌던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이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만약 리플 레저 기반의 RWA 프로토콜이 나온다면 국제 송금 기술과 더불어서 실물 자산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은 기존의 스위프트의 기술력보다 빠른 송금 시간과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물 자산이 담보가 된다면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서 안전한 담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가격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바이에서 자산 토큰화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이 다시 우리 리플에 투자를 진행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리플의 가격은 상승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리플은 전 세계 은행과 접촉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국제 송금 기술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펀더멘탈 소재로서도 충분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죠. 유명 암호화폐 전문가 제이슨 프리드먼은 리플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경영자 모두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리플 또한 아마존과 같은 비전으로 높은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전에 유명 재테크 저서 린다 조스 또한 이런 발언을 했었죠. 리플 지금 당장 구입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리플은 초창기 애플 또는 MS 주식과 유사하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애플과 MS 주식 아마존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요? 엄청난 가격 폭등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거죠. 리플은 그동안의 SEC의 기소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의 하방 압력을 받고 횡보를 했지만 이 모든 부분을 이제 점점 소송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이 이제 곧 강세장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매주 XRP의 유입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은 매주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고래들도 보시면 10월 14일 날짜로 총 공급량의 27%를 보유했던 부분과 다르게 지금 한 달도 채 되진 않은 부분에서 지금 총 공급량의 46%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절반가량의 물량을 지금 매집했다라는 의미죠. 왜 이렇게 기관과 세력들은 이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을까요? 이제 곧 강세장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리플 1,000원 이하 라인 단가에서 최대한 물량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지금 1,000원 이하 라인 단가일 때는 이런 단위로 움직여줍니다. 1,000원 이상일 때는 5원 단위로 움직여주게 되는데요. 똑같이 10%가 오르더라도 1,000원 이하 라인 단가에서 매수가를 잡으셨던 분들이 더 높은 수익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시드 확보를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